내가 옛날에 한참 수련 받을 때 90년대 후반에 얘네들만 썼었고, 제가 수련 받을 때도 얘네만 썼습니다. 아마 지금도 얘네만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얀 색깔, 엄청 물컹물컹하고 조금 더 얘는 핑크색. 얘보다는 이게 약간 탄성이 좀 적고 조금 더 오래가고, 코컴포트는 거의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았던 것 같은데 그럼요. 오래 지나면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가 끝장이지. 한번 이거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코컴포트, 코소프트는 다들 써보셔서 어떤지 아실 거고, 이거를 티슈 컨디셔너나 아니면은 초기 라이너까지는 이걸로 사용했거든요. 여기 이제 믹싱 스파츌라가 있는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쇼프 거에는 경질이랑 연질에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뒤에 이제 이렇게 평평한 면으로 믹스하고, 뜰 때는 이렇게 스푼처럼 되어 있는 걸로 떠서 발라요. 어떨 때 보통 많이 쓰세요? 퍼머넌트 초기치 인프레션 전에 기존의 덴처를 약간 좀 조정해서 환자 좀 쓸 수 있게 해줄 때, 정말 티슈 컨디셔닝 할 때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임플란트 같은 거 심었는데 내면 조정 해야 되잖아요.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칼질하는데 많이 안 닿게 할 때 바닥에 깔고 하고 있는데, 우리 김동 원장 쓰임이 또 있나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가끔 이걸로 인상 뜨시는 분도 계시고. 덴처 리베이싱을 할 때 체어 사이드에서 하지 않고 기공소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티슈면 쪽에 인상을 티슈 컨디셔너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떠주면은 되게 정확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리베이싱 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 덴처를 우리가 사용하던 환자들이 다른 치아들을 뺐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리페어해 가지고 만들어줬대. 그 리페어한 부분에 티슈 닿는 부분은 티슈 컨디셔너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깔아주면 환자분들이 훨씬 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 컴포트랑 코 소프트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쇼프 걸로 바꾼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용을 해보면은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코 컴포트 같은 경우 진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긴 한데 덴처면에서 잘 떨어지고요. 강도가 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받쳐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보도를 아주 살짝 연장하고 싶을 때, 물론 뭐 크게 연장은 안 되지만 약간 연장이 됐으면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색상이 너무 하얘가지고서는 환자분들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쇼프 거 티슈 컨디셔너는 화이트랑 핑크도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색상에 민감할 때는 핑크로 해가지고선 해드리면 낫고. 코컴포트를 썼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가요. 냄새도 훨씬 적고, 그리고 오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탄성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래가는 것 같기는 해요. 두 개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코 컴포트 같은 경우는 스펀지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얘는 약간 고무 같은 느낌? 스펀지 같은 느낌이 초반엔 좋았다가 경화되기 시작하면은 거의 플라스틱 정도로 단단해지는데 되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 쇼프코 같은 경우는 고무 같은 느낌으로 쭉 오래 간다. 환자분들이 좀 편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냄새 확실히 적고요. 여러 가지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리베이스를 기존에 있는 덴처와 같은 레진을 쓰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기공소를 갖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히트큐어링 레진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오차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중압수축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하기 싫을 때 이걸 또 해야지. 언박싱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뜯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은 이 채로 그냥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채로 이제 보관을 하고, 덴처 리베이스 가져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좋고요. 요게 이제 하드너인데요. 약간 뜨거운 물 같은 데에다가 하드너 하나 풀어가지고서는 리베이스 된 덴처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제 딱딱하게 굳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포로 하나씩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쭉 부어주면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구강 내에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완전히 딱딱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꼭 경화 촉진제를 써서 굳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릴라이닝 했을 때 이런 틈에 이제 떼끼고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지금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84세 할머니이신데 기존에 있는 초기치가 굉장히 안 맞았고
11번이 잔존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잔존치가 매복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루트가 많이 휘어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빼고 상하계 임플란트 4개를 심고 하하계 2개를 심어서 일단 전치부에 고철무를 만들고 뒤에 구치부는 RPD로 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 한 2년 만에 20번대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어요. 흔들린다고 오셨는데 딱 보니 임플란트가 날아가가지고 고철무를 제거를 했어요. 기존의 RPD를 수리를 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르코니아니까 엄청 또 무겁잖아요. 무게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를 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일단 마운팅을 한 다음에 스캔을 했어요. CAD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PMA로 만들었어요. 디지털이 아무래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르코니아 그대로 이제 PMMA가 나온 거예요. 환자 구강 내 일단 조정을 할 때 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그 힐링 어퍼트먼트 같은 거 꼈을 때 그걸 닦아내려 그러면 그 부분 안 닦으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PMMA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덴처 라이너를 가지고 PMMA를 넣어서 구강 내에서 일단 조정을 하고 트리밍을 해서 껴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 지나서 다시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부처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몇 달 버티시는 용도로는 최고의 재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덴처 리베이싱 할 때 전에 끼던 덴처들이 리텐션이 굉장히 좋은데 지대치 하나 정도가 이제 망가졌을 때요. 덴처 리베이스 가지고서는 대강 그쪽을 이제 덴처처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해서 만들고 치아 모양으로는 투스칼라 일반 레진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치아 모양을 이렇게 덕지덕지 좀 붙여줍니다. 물론 아주 예쁘진 않지만 팔리싱 해놓고 하면은 환자가 이제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티슈 컨디셔너랑 덴처 라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임상에서 꼭 필요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 쓰고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개원하고 있는 지역이 덴처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덴처가 이제 보험이 되고 나서부터 수요가 꽤 많이 늘어서 저도 덴처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덴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티슈 컨디셔너나 덴처 라이너 같은 거 하나 정도씩은 꼭 구비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1년에 2번까지 릴라이딩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정기적인 환자 관리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잘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 좋아요.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